좀 자만했던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일본의 벽이 자, 일본 깨자라고 갔는데 확실하게 보여줬지. 한 코너를 채 돌기도 전에 끝났어. 저 엔진을 깨먹어요. 이제 구멍 이만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DM으로 와 좆됐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그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져요. 그래서 왼발로 페달이 올라올 때까지 데빙을 쳐요. 네. 펌핑을 하는 거 계속. 그래서 페달이 딱딱해 지금 하고 밟는 거예요. 해운사 규정이 바뀌어서 전기차를 못 싣게 됐어요. 근데 걔는 또 30분 충전되면 끊겨. 전날 폭소리 내립니다. 백밀러 뜯고 스피커 앞뒤 다 뜯고 드라이버 반스 벗기고. 아 진짜요? 어. 그 초를 뺐군요. 아니 못 찍었지 그러고도. 아니 그래 못 찍었어. 자,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펙의 조성구 대표와 메인 드라이버 이대준님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놀라운 사고를 쳤어요. 기쁜 사고를. 맞습니다. 국뽕 차오를 사고를. 츠쿠바에서 드디어 최초로 한국인 최초로 한국차로 1분의 벽을 깼습니다. 해냈습니다. 이 1분의 벽이 어떤 난이도인지 1분 언더로 내려가는 차종과 드라이버를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GTR 3호에서도 네. 니스모 버전 순정도 아닌 브레이크와 타이어 튜닝을 하고 드라이버를 츠쿠바의 황제 노부타니를 태워서 네. 타이어 이만큼 쌓아놓고 네. 계속 갈아 껴줘서 녹여서 태워야 1분 언더를 들어갈까 말까. 1분 플랫 딱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레벨의 드라이버가 담금질 많이 해서 R35 GTR 네. 니스모로 예.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게 1분 플랫 언더입니다. 츠쿠바라는 트랙이 짧은 길이잖아요. 길이는 네. 짧잖아요. 2km. 출력이 그렇게 고출력인 차도 네, 간신히 갈 정도군요. 네. 네.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저희의 이제 그 도전기. 츠쿠바의 도전기를 보신 분들은 내용들을 아실 텐데 네. 저는 이제 해외에서 레이스를 좀 했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일본이다 보니까 좀 자만했던 것 같아. 그쵸. 또 드리프트라는 카테고리보다 좀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봤다. 그 편히 가서 트랙데이를 타듯이 타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성구 형이 하자고 한 거죠. 이제 가자. 밥 먹다가 그냥 나온 얘기예요. 밥 먹다가 네. 밥 먹다가 야 밥 먹다가 나온 거야 이게. 내년에 우리 츠쿠바 한번 가자. 가볼까? 가자도 아니었어. 가볼까? 가볼까? 왜냐면 그때 우리가 야리스를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인제도 타고 네. 짐카나 챔피언십 나가서 우승도 하고 뭐 야리스를 여러모로 되게 잘 활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국내에서만 너무 활용하는 게 아깝다 보니까 츠쿠바를 우리가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에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리스를 처음에 빌드해서 처음에 도전했을 때 인제에서 몇 초였지 야리스가? 1분 48초? 영암 상설이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 이대준들. 상설이면 그 해치백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제보다 랩이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공기역학적으로 좀 많이 불리한 차라서. 상설 기준으로 하면은 한 24초? 일본에 일단 츠쿠바를 가요. 갑니다. 야리스를 가지고 가요. 네, 가지고 갔죠. 그때 첫 한 목표나 예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59초 999. 그러니까 일본의 벽이 자, 일본 깨자라고 갔는데 개념이 없었어 그때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1분 언더기 때문에 1분의 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높은지 몰랐어요. 허용하는 선 안에서 예쁘게 기록 나올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딱 한 바퀴를 달려서 나온 기록으로 승부하는. 저는 그래서 인제스피디움이나 이런 데 인터뷰할 때도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칭, IA, 인제 어택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인 정서에 잘 맞고 남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고 네.
나와의 경쟁이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단시간에 끝나다 보니까 너무 화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타임어택 문화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타임어택 분야가 없어. 드래그나 뭐 드리프트 이벤트나 그런 거 지금 다 그래도 있어. 세계의 벽은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그래도 깔려 있는 거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제 가장 또 가까운 나라인 또 치쿠바에서 예, 상징적인 어떤 행보를 보여주셨고 네. 치쿠바란 트랙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떤 드라이버로서 츠쿠바 서킷은 한 길이가 2.045km가 되는 짧은 트랙인데요. 근데 거기에 헤어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브레이킹이 필요한 저속 코너들이 있고 고속 코너가 또 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헤어핀과 헤어핀 사이의 직선에서 또 풀가속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차의 토탈 밸런스를 실험하는 이런 시험장이라고 볼 수 있죠. 튜닝도 하고 이제 셋업도 하고 연습할 첫날 정말 완벽한 초가 나올 수 있는 세션에서 저희 엔진을 깨먹어요. 저는 다 그때 내용들을 알죠? 살펴보고 응원하고 네, 네. 매일 업데이트된 소식 궁금했는데 자 일단 원인 규명이 그때 바로는 안 됐죠 현장에 바로 안 됐죠. 바로 네. 안 됐죠. 그때는 원인 규명이고 뭐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완벽한 게 아니야. 나만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츠쿠바 이제 본선 전에 여러 센 차들이 본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네. 일주일 동안 코스 내 사고도 없었고 오인포인 무사고. 차도 없었고 바람도 안 불고 기압도 완벽하고 우리도 나쁘지 않네. 야 야, 우리가 보여주자 했죠. 음. 첫 세션에서 들어가서 네. 확실하게 보여줬지. 이렇게 네. 예열할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희가 실수가 나왔어요. 거기 룰을 몰랐던 거야. 이게 네. 타임어택 차들이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엄청 벌려줘야 여유 있게, 되는데 여유 있게. 또 GT 드라이버잖아요. 본능적으로 앞차 쫓아. 이 앞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지. 더 근접하게 된 거예요. 그치. 근데 나도 앞차는 모르게. 스트레스 받지. 그렇지.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약간 노매너 같은 그렇지. 거네요. 네. 조인 받을 게 아닌데 뒷차를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예, 난 예. 지금 웜업을 하고 다음 랩에 어택을 해야 되는데 뒷차가 신경 쓰이는 거야. 거기서부터 실수를 했는데 타이어 올랐다 마지막 코너 나가면서 메인 직선으로 부악 풀가속을 하겠죠. 풀 브레이킹 1번 코너 진입 진입 탈출해서 엔진이 와라라 하고 깨져버립니다. 밑에 쏟았어요. 그래서 개조됐죠. 그러니까. 쏟았죠. 엔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라고 구간 몇 미터 3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왠지 구멍 이만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구멍이 1번 실린더 위에 뚫렸는데 근데 심지어 이 프로 드라이버도 너무 당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나리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번 코너에서. 근데 거기서 탄력주행으로 차를 세워야 되잖아. 네. 근데 거기서 탄력주행으로 던로 마치까지 갑니다. 네. 300m를 타력으로 이제 굴러갔어. 굴러간 거예요. 우리 엔진의 부유물들을 노면에다 흘려버린 거죠. 다 쌌네. 적기가 발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오늘 그날 그 트랙에 난리가 난 거잖아. 그 모든 일을 갈고 있는 차들의 세션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엔진이 왜 깨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정말 화장실도 못 갔어. 너무 창피해서 아마 사람들이 한국에서 쟤네 왔대. 야 쟤네 뭐 하는 애들일까? 수준은 어떤 정도일까? 어떤 기록을 보여줄까? 잘할까? 이런 생각들을 걔네들도 사람이니까 했을 텐데 그렇죠. 엄청 눈에 띄잖아. 그치. 한국 넘버에 야리스 자인들의 와이드 바디에 노란 아무튼 온 주목을 다 받았는데 사고를 친 거야. 근데 뭐 그냥 쪽팔린 거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쪽 다 팔았어. 이대준 드라이버는 그때 블로우 나오는 순간이 다 기억나겠네요. 오감으로 다 체험하면서. 어우. 그렇죠. 자 그때 한번 운전대 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믿기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꿈이었어요. 한 코너를 채 돌기도 전에 끝났어. 그래서 그때 못 세우고 300m 간 게 넋이 나갔어요. 뭐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뭐 DM으로 와 좆됐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물어봐? 그럼 사이코패스지. 야. 실제로 개욕을 처먹었지. 선수들한테 알게 모르게 팀에 컴플레인 들어오고 싫어했겠죠. 저 새끼들 때문에.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네. 우리 이제 딱 힘줘서 딱 타러 갔는데 뭐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와서라도 그런 짓을 하면 엔진 내렸는데 터빈 다 죽고 인젝터 다 죽고 헤드 다 죽고 쓸 수 있는 게 1도 없었어. 그래서 그거 다 돈이 이게 또 아휴, 여기서 뭐. 한번 휘청했겠네. 이건 예상 못한 근데 크래시도 그때는 아니고. 돈은 생각지도 않았어. 네. 왜냐면 2주 후에 본선이야.
포기하는 것까지 두 분 다 고려하셨겠네요. 아, 고려했죠. 네, 이거는- 고려했죠. 물론 뭐 수리하는 동안 뭐 주말에 진짜 1박 2일로 가서 상태도 확인하고 오고 막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이슈 썼기 때문에 이제 원인 분석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브레이킹 중에 나오는 오일 끊긴 현상이었던 거예요. G값이 앞으로 앞으로 쏠리면서 쏠리면서 오일이 앞으로 벽이 생기면서 오일이 끊긴 현상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일팬에 있는 오일이 다 앞으로 네. 쏠리면서 네. 70도가 되면서 오일 석션을 못하는 네. 드라이브 펌프를 쓴다든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때 피크 G값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브레이킹 1.8G. 1.8G. 와, 1.8G면은 보통 일반 유저들은 평생 그 정도 제동에서 G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 평생 살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여곡절 끝에 수리를 합니다. 똑같은 증상이 나오면 네. 저희가 포기하자. 그냥. 네. 왜냐면 본선에서 엔진을 또 쏟으면 이거는 그냥 거의 뭐 다시 네. 볼까요? 추방이야 네. 추방. 예. 했는데 본선에서 증상이 또 나와요. 음. 똑같이. 근데 엔진이 박살내지 않았지만 네. 증상이 나오는 거를 바로 데이터로 확인했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임계를 넘기지 않는 드라이빙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요일 아침에 이제 초고속이 줄어드니까 네, 네. 브레이킹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줄였고 네. 코너 할 때 클러치를 밟아서 아이들 상태로 RPM을 낮춰서 코너링을 해라. 코너 탈출에 클러치를 붙이면서 악셀을 주고 탈출을 하자. 그렇게 해야 차를 살리면서 죽이지 않으면서 완주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때는 이제 초는 이따 잊었고 59초 1분이고 다 잊었고 네. 우리는 본선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예. 1년을 또 허비해야 되니까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경험을 하자라고 네. 했던 거죠. 그래서 도전했고 네. 또 그 와중에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져요. 아니, 새 차가 새 차가 본선 날 차 잘 만들었네. 싸늘한 소리가 들립니다. 뚝 뚜둑 하더니 페달이 쑥 들어가요. 브라켓 떨어졌어. 밟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짐카나 때 브레이킹 엄청 과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좀 뭔가 누적된 금속의 피로가 데미지가 네. 하필이면 네. 츠쿠바 본선 오전 주행에서 부러진 거예요. 전날도 아니고 오전 어택에 부속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뻔한 거야. 부러진 채로 타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최대한 데빙을 하면서 한 바퀴를 더 달렸습니다. 근데 어땠어?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GT를 오래 탔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 페일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왼발로 페달이 올라올 때까지 데빙을 쳐요. 네. 펌핑을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페달이 딱딱해 지금 하고 밟은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 딱 이거 앞 채워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 못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패닉에 빠져서 바로 그냥 사고 납니다. 예. 이제 한문철 TV 되는. 자, 그러면 임시 방편을 쓴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 선배 드라이버가 네. 엄청 마당발이시거든요. 그 페달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 어. 그러더니 1시간 정도 있더니 브라켓을 다 용접을 해갖고 만들어 용접해서 갖고 왔어. 일단 갖고 왔어. 네. 그래서 살린 거야. 브라켓을 만들어서 용접을 싹. 그래서 우리가 기록한 초가 1분 3초. 1분 2초 아, 665. 1분 2초. 62초 665. 되게 기뻤어요. 그래도. 그래도. 완성했다. 기록을 하나 레코드 랩을 작성을 했다. 작성했고 완성했다. 본선을 했고 그때 뭐 일본인들이나 현지인들 반응은 뭐 어땠나요? 우리가 직접 사과를 하고 싶어 갖고 음. 소정의 선물을 저희가 준비해 갑니다. 영상에 있는데 그 김을 광천김을 이렇게 바리바리 예. 고맙게도 예. 드라이버 미팅 할 때 스피칭할 기회를 주십니다. 저희의 마음이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예. 쟤네 예의 있네. 그래. 사고는 쳤을지언정 네. 포기하지 않았고 네. 사과도 할 줄 알고 뭐 그래서 이쁘게 되게 봐주셨고 우리가 트러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했다는 거에 저희의 이미지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빚도 짐도 많이 덜었네요 거기서. 완전. 편해진 거죠. 우리도 완전. 편해지고. 그때 혹시 기억나요? 우리 엔진 깨지고 그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좀 소탈하게 입으신 미케닉 분 한 분 오시더니 그 저 노란 차 관계자냐고 물어보시더니 하실 얘기가 여기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GR 야리스가 여러 대 갔어. 너네뿐이 아니야. 죽는 스팟이네 거기 그냥.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브레이킹 G가 걸리면 네. 그러니까 우리만 오는 증상은 아니잖아. 똑같은 오일량에 똑같은 엔진을 사용하니까 네. 타이어 좋아지고 브레이크 좋아지면 다른 야리스들도 오일이 70도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토요타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보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양산차에 일반인들이 쓰라고 한 범위를 초과한 그렇죠. 성능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상정하지 않은 범위의 어떤 G값이 쏠리는 극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 뭐 차가 원래부터 뭐 이상해졌다라는 오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양분이 돼서 아 물론이죠. 양분이 돼서 1분을 벽을 넘게 됩니다. 자, 계속 광고 모시고 오겠습니다. 레드라인 워터랜드 내 차를 사랑한다는 레드라인 내각 추천까지 털기는 국물. 저희가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아반떼 N으로 네. 차종을 변경을 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차로 네. 또 의외의 뭐 이런 행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현대자동차 N? 약간 다 물음표였어요. 근데 네. 그게 아반떼 N을 선택한 게 M 브랜드와의 인연이 맺어지기 전이에요. 그냥 아반떼 해보자. 와, 아반떼는 되게 N 되게 좋은 차였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가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인으로 도전했으니까 한국에서 만든 한국의 브랜드로 도전을 해보자. 네. 근데 아반떼를 사서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세팅을 하면서 인재를 타보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차가. 여러분들 타시는 분도 많겠지만 가성비가 엄청 뛰어난 차란 말이에요. 그럼 N이랑 좀 비교 좀 해주세요. 드라이버 입장에서. 그냥 순정의 완성도로만 따지면 야리스가 한 두 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작재감, 브레이킹, 필링, 기어 변속, 하다못해 레브 매칭까지 감성이라기보다 정밀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 원 피스톤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야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4피스톤, 뒤에 2피스톤 캘리퍼거든요. 거기다가 디스크도 레이스 사양이더라고요. 피스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킷 주행하면 직선마다 왼발로 열심히 대빙하잖아요. 야리스는 대빙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리턴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순정 대 순정으로만 놓으면은 이러한 것들 조금 긁힐 수 있어도 솔직한 것을 물어보고 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성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튜닝 포텐셜이나 이런 걸 좀 얘기해 본다. 옛날 토요타는 상당히 오버스펙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약간 뭐가 마진이 많이 남다는 건가요? 네. 그 안전 마진이 엄청 컸었어. 네. 근데 이제 요새 연비도 생각해야 되고 무게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노하우 쌓이다 보니까 타이트한 설계 한계 내에서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 마진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현대는 아직 그 안전 마진이 엄청 커요. 그래서 오케이, 정말 오케이. 순정 대 순정으로만 보면 현대 엔진이 튜닝 포텐셜은 훨씬 레인지가 커요. 네. 클러치의 용량, 터빈 용량, 인젝터, 기타 등등 엔진의 내구성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엄청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구에 되게 민감한 회사예요. 맞아요. 그 뭐 연소 실험실 보면 엔진만 있고 뭐 연료 공급하고 다시 돌아가서. 네, 아반떼 N을 준비를 하죠. 네. 아반떼 N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스쿠바에 도전합니다. 그때도 저희가 얘기하는 OEM 플러스, 네. 달라가라가 있는 안드로메다가 있는 차 아니고 네. 양산에서 라이트 튠, 스트리트 튠으로 스쿠바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낼 수 있을까? 네. 라고 이제 도전을 하죠. 네, 근데 도전했을 궁극적인 목적에는 1분을 깨는 거는 좀 그렇죠. 깔려 있고. 항상 있죠. 그거 고선으로. 네. 둘이 소통을 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깝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소통을 두 분이 하시나요? 항상 해요. 항상. 엄청 많이 하죠. 이게 드라이버가 운전은 잘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피드백을 네. 되게 잘 주고, 네. 제가 미케닉이지만 전 차를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랑 피드백을 안 받아도 네. 내가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세팅을 거꾸로 제안해 줄 수도 있는 네. 조건이라 되게 궁합이 잘 맞는 거죠. 예. 엔진 오일은 러스타. 전륜차들이 하이 파워가 되고 휠 베이스도 길어지고 하면서 옛날처럼 이제 숏 휠 베이스의 NA 차들 같은 저토크 차량들과의 세팅은 달라지게 됐던 거였어요. 근데 몰랐어요. 네. 이제 저희 그 일본 보스의 이제 제안으로 니코 서킷에 전륜으로 엄청 잘 타시는 프로 드라이버가 내일 오시는데 니코 서킷 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 차를 한번 타보지 않겠냐라고 예. 제안을 해주셔서 그 차를 가지고 이제 니코 서킷 가보셨죠? 네, 니코. 네. 니코에 갑니다. 거기는 이제 40초대가 나오는 아주 작은 서킷인데 네. 그곳에 가서 이대준 드라이버랑 그 전륜 잘 타시는 프로 드라이버랑 네. 탔는데 좌핸드도 처음 타보시는데 이대준 선수보다 빠른 기록, 한 0.5초 이내였던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일단 처음 배울 타는 점이 차인데. 있는 거네요. 네, 어. 처음,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피드백을 주신 걸로 해서 현장에서 차고 세팅 그리고 감쇄력 세팅을 바꾸고 다행히 아반떼는 오일 압력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게 편안하네. 엔진 사망에 일으키는 그 원인이 촉발되진 않았고 네. 처음에 우리가 1분 3초 5 그쵸. 처음에 3초 아반떼로 갔는데 1분 연습을 갔는데 1분 3초 5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야리스보다 1초 정도 늦은 기록이 나왔고 야리스 퍼스트 레코드랑 비교해 보면 차의 어떤 퍼포먼스는 어때요? 예, 뭐 중량은 조금 더 야리스가 더 가벼운 것 같고 드라이버가 느끼기에 타봤을 때 가속력은 아반떼가 훨씬 월등했어요. 월등하고 배기량도 있고 이제 출력이 더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너 탈출 스피드나 결국에 탈출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가속력이 월등해도 직선 끝에서 나온 속도는 둘이 거의 대동소이했어요. 운전의 난이도 같은 거를 또 이제 이야기해 보신다면은 그 운전의 난이도를 사실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츠쿠바를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야리스 때는 엔진을 깨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잖아요. 압박감이 있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코너를 도는 중에 RPM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클러치를 밟고 돕니다. 쇼리스턴 네, 초리스턴이라고, 그러니까 초리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키타가와 사장님께서 초랑 리니까 니네 둘이 붙으면 초리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원래 하지 않는 행동을 궁여지책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뭐가 쉽다 어렵다는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운전의 일관성으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관적이라는 게 쉽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땐 아반떼가 훨씬 더 일관적이었죠. 마음 편하게 탄 건 N이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냐면 네. 오일 이슈도 없지, 그래. 노킹도 네. 없지, 네. 실제로 또 안 망가져. 기록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이제. 네, 이제 네. 그 차고 낮추고 네. 얼라이먼트 수정하고 타이어만 변경해서 1초 이상을 땡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도 붙고 차도 안정화가 돼가고 해서 이제 본선을 맞이하죠. 1분 1초 713. 713. 자, 근데 아쉬운 거는 59초가 뭐 1분을 못 깬 거잖아. 못 깼죠. 이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제 벽에 매달렸죠. 이제 벽에 매달리는 느낌이 들어. 이제 이렇게 턱걸이 하는 중인 거야. 리스타 메탈로셈 여러분 진짜는 피카몰에서 파는 리스타 메탈로셈 단 하나입니다. 530 GT야? 이거 GT카야? 뭐야? 유사품의 뒤에 이게 유사가 있어? 유사 있어요. 야 빠르게 가자. 두 개 같이 는다. 예, 이거 더 야 이거 멈췄어. M브랜드에서 기획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비딩을 들어가서 맞아요. 따내게 됩니다. 이제 네. 그게 아이오닉 5N을 전 세계 리베일링 할 때 드리프트 스펙으로 쇼런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차량에 대해 홍보 이런 택시 주행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빌드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 있는 차인 거야. 이 2.2톤이라는 전기차가 서킷을 전기.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네. 이 전기차의 불모지 일본에서 네. 불모지. 이제 우리가 한국 차로 아반떼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건 뉴스가 됐겠네. 일본에서도. 신기하잖아요. 전기차로 한번 해보자. 네. 근데 그때 문제가 생기죠. 그쵸. 실제로 엔트리까지 다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갑자기 해운사 규정이 바뀌어서 전기차를 못 싣게 됐어요. 배 못 싣는 일이. 네,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일본 갈 때 타는 배는 화물선이 아니라 이제 카페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낸 게 여기서 이제 일본의 5N을 아이오닉 5N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 사자. 일본 현지에 사자. 일본에 판매가 돼요. 저도 네. 몇 번 본 적 있어요. 이 차를 못 가져간 타이밍에 일본에서 아이오닉 5N을 일본 현지에다 판매를 하겠습니다라는 런칭을 시작을 합니다. JDM 퍼스트 에디션을 일본에서 1호차를 계약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대준 드라이버 그때 처음 이제 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처음 타봤을 때 그 셋업이 덜 잡힌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데다가 차가 그 쓸 거라는 뭔가 이런 확신이 없었어요. 운전할 때. 네, 묵직하고 밟으면 술운동 만운동 하고 쭉 그냥 한참 가거든요. 타이어도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 네,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출력은 또 더럽게 빨라요. 이게 사실 마력 대비 가격으로 치면은 슈퍼카 부럽지 않은 출력이라서 그렇죠. 아유, 그럼요. 그런 쪽으로는 또 가성비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도 편하게 타시는 일반인 분들이. 그건 사실이에요. 네. 말이 안 돼. 예. 그 가격에 그 출력에
서킷에서 그런 초가 나오는 차? 네. 없지. 그리고 토크 특성이라는 게 아예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꺼냈으죠. 어떻게 보면 F1 엔진보다 반응이 빠르단 말이에요. 모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요소였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엔들이라는 거. 그 센치 단위로 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스위칭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연습을 하는데 아반떼는 이미 전년에도 탔고 앞으로도 탈 거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딱 연습을 한 번만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자원은 한정돼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를 전부 다 아이오닉 5N에 몰빵하자. 그건 되게 합리적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그런 이제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치쿠바는 우엔들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똑같다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네. 나올 수도 솔직히 있지 미사일 않을까? 얘기하면 네. 무게 배분상으로는 우엔들이 유리해요. 진짜 어느 우턴이 터치? 많으니까. 네. 다 우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게 드라이버도 무게니까 맞아요. 웨이트가 왼쪽에 실려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실려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서 시선 처리가 당연히 우회전이니까 가 있잖아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아, 조금이라도 라인을 넓게 쓰고 싶어서. 근데 여기 감각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제 200km에서 잔디를 밟게 되죠. 그쵸. 그리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잔디 밟으면 이제 바로 빙글빙글. 이제 돼서. 풍차 도는 거죠. 쇼츠가 뭐가 많이 나오게 되는. 네, 그렇죠. 릴스 많이 나오고. 근데 계속 타다 보니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파워 배분은 앞뒤를 어떻게 세팅하셨나요? 그거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오닉 5N이 앞뒤 구동력 배분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N 모드로 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아이오닉 5N에 있는 M 페달이라는 기능, 네. 코스에서 이제 코너를 들어갈 때 뒷바퀴에 회생을 세게 걸어서 언더가 안 나오고 오버스티어로 진입을 하게 할 수 있는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요. 네. 주행에 엄청 도움을 주는데 이제 그게 저희 레벨에서 이제 저희가 잘 타지다 보면 그게 이제 걸리적거리게 돼요. 네. 이제 그걸 또 뛰어넘어야 하니까 그 네. 기능은 그냥 디저블 오프하는 걸로 네, 결정을 그걸 이제 하시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네, 네. 처음엔 계속 그걸 쓰면서 아. 그걸 코너별로 단계를 나눠 쓰고 이미 얘기 들으면 사고 싶어져. 아오에는 하나 사고 싶어져. 아 진짜 좋아. 그러니까요. 거짓말 안 네. 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벽에 부딪힙니다. 네.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거요? 충전. 일본 충전 인프라가 너무 쓰레기야. 자,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전기차에도 리스타. 예? 전기차에도 컴아웃! 상표 좀 보이지? 전기차에도 컴아웃! 차가 고장나도 저는 몰라요. 디젤도 가솔린도 컴아웃! 진짜 우리나라요 전기차 타기에 너무 좋은 나라인 거를 일본 가서 알았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돼 있거나 일본이 모자른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메라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400km 동안 2개인가 3개 있어요. 일본 맞아요. 사람들이 카메라 많이 운전 없어요. 다 점잖게 할 것 같죠? 전기도 아직도 110V잖아. 승합 우리나라는 100V. 100V. 네. 이게 단점이 많아 또 이게. 엄청 많죠. 네. 지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국내 이제 EPC라는 초급속 충전소가 생겼잖아요. 네. 15%에서 80%까지 18분, 20분 안에 끝나요. 맞아요. 네. 내비에다가 이제 급속 충전소를 검색하면 퀵이라고 나와요. 가면 몇 킬로와트인지 알아요? 50킬로와트야. 자, 핸드폰 고속 충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초고속 충전 2.0이 없고 근데 걔네는 또 30분 충전되면 끊겨. 어. 우리나라 40분이잖아. 뭐 안전이나 뭐 화재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그럴 거예요. 40분이잖아. 네. 근데 우리는 40분 안에 거의 완충이 되잖아. 네. 일본 기준 50킬로와트에 30분을 몇 꽂으면 프로 차요? 20%. 진짜로. 끊었다가 또 결제하고 또 그러면 아이닉 5에 20%에서 100%까지 채우는데 얼마야? 한 4번 다섯 번. 또 그런 데이면은 150분. 100%꽉 채워야 돼. 또 시간 아깝거든 하는 김에. 차를 내가 1시간을 타고 오잖아요? 그 충전소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돼.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초급속이 있어. 그럼 80킬로와트. 80. 야, 조금 낫다. 조금 나. 아. 심지어 150킬로와트가 있대. 야, 진짜 빠르다. 갔어. 150킬로와트로 3분 딱 넣어주고 80% 떨어져. 진짜요? 설명서에 써 있어. 최대 150킬로와트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일본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에 엄청 약하잖아. 근데 만약 일본 정부가 그런 급속 충전소의 인프라를 쫙 깔아주면 전국에 이득 보는 나라는 테슬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메이커야. 그렇죠. 현대, 네. 테슬라, BYD
그러니까 일본에서 규제를 그런 과제를 안 하는 거예요. 엄청났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 내에서 아이오닉 5N이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었고, 근데 그때 본선에서 우리가 아쉽게도 저희가 일본의 벽을 못 넘었어요. 60초 3. 우리 아이오닉 5N이 60초 08. 약 올라. 확 올랐지. 어. 그래서 다 뜯어 제낍니다. 백밀러 뜯고, 스피커 앞뒤 다 뜯고, 막 도어 트림 뜯고, 뭐 견인고리도 빼고, 네. 규정에 필요 없는 거 다 뺍니다. 네. 드라이버 반스 벗기고, 아 진짜요? 벗길 뻔했지. 그 초를 뺐군요. 아니 못 찍었지 그러고도. 아니 그래 못 찍었어. 일본 대표님 오시더니 머리를 밀라 그러더라고. 아 삭발 시켜야 된다고. 이거 드라이버 잘못이라고. 네. 무게 못 줄인. 자 이제 짐 싸 가자. 돌아왔지. 슬슬 열이 받네. 아 씨. 다 좋고 다 행복한데 잠이 안 와. 야 대진아 전화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되냐? 어. 왜요? 다시 가자 축구 봐. 아. 카메라도 없이 팀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손 붙잡고 가요. 가갖고 찍어버린 거죠. 59.8을 너무 축하드립니다. 뭘 바꿔서 된 거죠? 세팅은 바뀐 게 없나요?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안 바꿨는데. 바꿀 수도 없었고. 그럼 운전수의 네, 어떤 거? 예. 그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어떤 거요? 일단 차를 믿었어요. 그래서 회생 제동을 쓰지 않습니다. 거동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또 제동이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이나 즐기기엔 너무 좋은 기능인데 네, 네. 한계를 넘어설 때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우리가 신임할 수 있고 정확한 브레이크의 포인트를 안다면 네. 오버런을 하지 않는다면 필요 없는 기능이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현대가 잘못 만들었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저희 채널 보실 정도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단번에 이해하실 정도의 수준의 유저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거 말고 또 변인을 좀 바꾼 것들. 다시 가자고 손부적 끌고 갔잖아. 네. 축구바 가기 전날 폭설이 내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개조됐다라고 생각했겠네요. 아 이거 아니, 안 도와준다 하늘이. 10cm 넘게 폭설이 와. 나 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타이어 갈아 끼고 있는데 내일 타야 되는데 야 우리는 안 되나 보다. 돈 썼고 시간 썼는데 못 타고 갈 수 있겠다. 네, 하지만 네. 준비는 하자. 네. 했는데 오전 세션을 우리가 못 갔잖아요. 그게 또 문이 됐던 거야. 진짜? 왜냐면 오전에는- 그 전날 눈이 왔으니까 젖어 있어. 오전에 젖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 타시던 분들이 달려서 길을 말려주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걸레질 해주셨네요. 여기 고무걸레로 그냥. 눈이 와서 네. 트랙이 깨끗해졌지. 예. 거기다가 오전에 타는 사람들이랑 햇볕이 좋아서 노면이 깨끗하게 말라버린 거야. 사실 이 트랙 폭이 커도 이 달리는 대로만 달리거든요. 맞아요. 정돈을 해주고 그렇죠. 딱 맞아 떨어졌네. 네. 그럼 운이 겹쳐서 네. 오후에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9초 찍습니다. 느낌이 근데 진짜 좋았나요 그날? 딱 오후 딱 탈 때 이제 내 차례 왔어.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됐고 드라이버가 이제 해내야 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저는 항상 탈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타요. 그냥 이제 무념무상. 그러니까 뭔가 네. 예측이나 네. 기대나 이런 걸 하고 타면 네. 욕심을 내요. 그러면 또 그걸 치거든요. 네, 실수하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딱 찍고 그때 느낌 좋았어요. 아 이거다. 근데 우리가 안에다가 데이터 로그를 안 달아줬어.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 네. 들어왔는데 분명히 느낌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쳐. 그냥 차 이렇게 유도해주고 주차하고 장난 낚시? 낚시. 장난해주고. 근데 느낌 좋았는데 내가 뭐 실수했나? 나 표정 막 어둡고. 이거 날 쳐다보더니 자꾸 이상한 표정을 자꾸 눈치 지으면. 보이지. 뭐지? 왜지? 왜 그러지? 저 얘기해준 순간 얼싸놨죠. 얼싸놨지. 네. 진짜. 그래서 기록이 59초 8. 4, 1. 뭐 59초 994 뭐 이런 거 아니고 꽉 찬 거 아니고. 네, 그래서 다행히 59초 네. 8 딱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돈 많이 쓰고 스트레스 받고 잘 모르겠어. 이제는 그치? 그냥 라이프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 이제 뭐 4륜에서 전륜 전기차에서 이제 후륜으로 다시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을 세팅하고 배우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알아가고 도움을 주고받고 이 도전들 멈추지 않을 거고요. 더 큰 무대로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언제든지 계속 노력해서 달려가도록
정말 이 가는 길을 응원할 수밖에 없고 제발 죽지 말고 살아서 계속 좋은 활동과 명맥을 이어가서 한 2084년쯤에 유튜브가 존재한다면은 아 이런 할아버지들이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좆댓구알 이거 좆댓구알 욕인 줄 알았더니 좋아요 댓글 구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땡큐. 아 고생하셨어요. 처음에 완전 드리프트 이제 일본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쏟은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해줬던 얘기 내가 기억해서 복귀하는 거거든. 아 조상은 뭔가 뭐 엉덩이가 무거운 것 같아. 뭔가 아, 그랬던 일이 있었어. 기억났어. 메이안 서킷에서. 네. 우리는 서킷에 사고 나면은 서킷 받고 대피해서 헬멧을 벗고 대기하는 게 기본이잖아. 이제 거기에 미니 액티비티가- 서킷에서는 네. 드라이버가 뭔가 액션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날 모르고 네. 그 내려서 우리 팀 피터 붙게 해버린 거지. 아 팔 놔두고. 그러니까 뭐 헬멧 벗고 좀 뭔가 이제 그 신용이라도 액션을 취해야 이렇게 되는데 보다가 아, 내가 네. 수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좀 심사위원석에서 수상이 자리를 떠났네요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 일본어를 모를 그러니까 이제 말이야. 어떤 정서나 문화나 또 로컬 서킷이나 이런 데 특징들이 있어요. 또 저희는 다른 얘기로 저기 작년에 그 나고야의 미니 와이스 서킷 갔는데 그 BRG 하나가 터졌어 연습하다가 지게차로 와 여기 저 PD님이 그걸 또 찍었거든. 그거는 그 해당 인원이 문제인데 멱살 잡으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걸 왜 찍냐.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 다르다.